사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대선 여론 개입 사건, 이것을 지금 이 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신학님 그리고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언론사들도 압수수색도 했고 수사를 했고, 또 한 갈래는 김병욱 의원 7인의 멤버인 그 사람이 또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벌였던 그런 언론 플레이, 그 최현 보좌관인가 해갖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흉내까지 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죠. 언론에 뿌렸던 문제, 이런 것까지 수사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인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이때가 아마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하기 위한 1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김만배가 그 대장동 브로커 조의영이라든가 또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은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없고 저 유래부터 해왔던 대장동 그 일당들 정영학이가 벌인 사건이다. 이렇게 몸통 바꿔치 다 정영학이가 이 모든 사건의 대장동 이 개발 비리 의혹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또 지시를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그랬죠. 다니라고 그랬죠. 그래 그게 언론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일부 이제 그 친야 매체, 친명 언론들이 그렇게 또 보도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몸통 바꿔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라든가 김만배, 김용, 그다음 정진상이 몸통이 아니라면은 굳이 조우영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그 대장동 사건이 2021년 9월에 터졌을 때 이미 본인들은 있죠. 그 위기감을 갖다가 느낀 거예요, 벌써. 그렇죠. 특히 이 정영학 녹취록이 갖다 검찰한테 내면서 9월 26일 날 냈고 2021년 9월 26일 날 냈고 10월 1일 날 그게 1324쪽을 낸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그 거죠.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몇 주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관계없다면서 녹취록을 냈는데 거기 보면 김용,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재명은 말 안 들으니까 빼. 그건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면서 나는 관계없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 이미 대장동을 기획할 때 이재명은 빼놓고 그 밑에 사람 최소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재명은 관계없다는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기 위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짜 있었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이게 숨기였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그게 2021년 9월에 터졌잖아요. 터지면서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게 큰 문제고 이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신학님 동원, 그다음 그 아까 조의영 동원 이런 거 해가지고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만 아니면 나머지 세 사람 구속돼도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 그렇죠. 화면 보고 다 뭐. 시키면 끝이에요. 그 심지어 그 녹취록인가요? 거기 보면 1,000억만 마련하면 돼. 그렇게 어떤 를 쓰더라도. 유동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대장동 나는 뭐가 하든 관심 없고 거기서 1,000억만 만들어내라. 그게 1,000억이 무슨 돈입니까? 대선 자금. 대선 자금이죠. 국회의원 하나 하는데도 보통 30에서 50억 들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사실 그보다 더 들겠지만 전국에다 뿌려대는 돈이 엄청나죠. 아니, 송영길이 같은 당 내에서 그 당대표한테도 몇 천만 원 뿌리는데 몇 명 안 되는. 그것만 뿌렸겠습니까? 나 드러난 것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말하고 아직 뭐 사건이 확정이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대장동 사건이 이게 왜 생겼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의 큰 꿈에서, 그 대통령 꿈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개입 안 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자치단체장에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아무 개입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조우영이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다음 유동규한테 왜 나는 관계 안 할 테니까 천억만 마련하고 왜 이야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관계 안 할 것이니까 천억 마련하나 했던 거는 있죠. 이 사건의 얼개를 나는 관계 없고 그 나머지 밑에서 다 한 걸로 해라. 그러니까 천억만 갖다 줘.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 그건 몰랐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진상이하고 이렇게 성남의 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엄청난 특혜를 줘가지고 네. 천하동인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돈을 만드는데 그냥 천억만 만들어 줘. 정상적으로 어떤 개인이 천억 만들 수 있습니까? 천억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 큰 돈이 상상이 안 되는데 예. 그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는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고 들은 언론 보도대로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니 추정된다 이거죠.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천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거의 천억을 만든 겁니다.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천하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그분이 뭐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니면은. 그런데 본이라고 지칭할 정도 그게 원 액수가 700억 아닙니까? 뭘 세금 제고 어찌고 하더라도 428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의 천억이죠. 네. 그게 대장동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대장동 저수지가 그걸 그 김용희가 뭐 8억 5천인가 빼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20억 가져라 하고 정진상이가 그런 것들이 다 거기 대장동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이면죠. 예. 어떻게 같은 어떤 이런 업체들이 천억, 뭐 1조 얼마 아닙니까, 본래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어떤 큰 세력이 개입해야지 예. 이 정도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지. 아니, 정상적인 그 우리 지금 기업의 영업이익률 있죠. 뭐 8%, 7%만 돼도 잘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천억 매출 올린 데서 있죠. 70억 이익 보면 순수 이익 나면 잘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에서 몇 천억 이익을 본다는 건 있죠. 이거는 부정이 개입 안 하고는 아예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만배가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에 뭐 진행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이 정영학을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이렇게 몰아갔는데 정영학이 검찰하고 짝짝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녹취록 다 갖다 주고 혼자만 답줬던 개 모양 됐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바꾼 네. 거죠. 아, 정영학 갖고는 안 되겠다. 다 구속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몸통을 아예 크게 바꾸자 해갖고 이재명을 예. 윤석열로 바꾸는 작업이 벌어진 거다. 했죠. 예. 그게 이제 신앙님 사건이죠. 신앙님 사건이죠. 예, 맞죠. 예. 그리고 윤석열 커피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하고 그것도 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최저경까지 동원하고. 최저임까지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참 이게 2차로 예. 이렇게 크게 몸통 바꾸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단순히 김만배 머리에서만 나왔겠습니까? 그런 큰 어떤 대선 작업이랄까 정치 공작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은 그래도 캠프 쪽의 핵심들이 네. 참여를 했다고 그리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했을 것이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누굴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이 이재명 캠프라든가 이재명 측에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아주 치밀하게 네. 계획하고 기획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하나 지난 16일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양재식 특검보도 같이 50억 클럽. 거기에서 보면은 당시 이 부국증권이 원래는 대장동 그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을 하면서 이사의 의장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되니까 이 부국증권을 빼버려야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부국증권 빼는 작업에도 그날 그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런 누가 이거 빼자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누구 없냐니까 최재경 전 수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장동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해 갖고 이 대장동 일당 들어오고 손발을 맞췄다는 증거가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이런 사건에 이재명 대표 개입 물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또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예. 참 답답한 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순진무구한가 검찰이 순진무구한가 우리나라 이 지역 개발 사업에 네. 지역 단체장의 힘이란 건 엄청납니다. 네. 그거는 제가 그때 농담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원지법 근무할 때 용인시장은 6개월마다 바뀐다 할 정도로 용인시는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인허가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시장들이 잘 구성이 잘 돼요. 그 개입하니까 용인시도 큰 시입니다. 거기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면 그 밑에 공무원도 많을 건데도 시장이 항상 구속돼요. 그러면 성남시는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은 아무런 관련 안 하고 밑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만 좀 개입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있죠.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대장동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하게 그지없고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그 시장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서 허수아비였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번에 또 뭐 조우영 씨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 하나마나한 당연한 걸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에는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고 또 이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에도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저는 하나 수상한 사람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민정수석.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재경이는 50억 클럽에도 지금 올라 있고 또 대선 여론 조작에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최재경이가. 그러니까 김병욱이가 그 보좌관이랄까 뭐 그 사람들이 일을 꾸몄잖아요. 누구 그 최재경이 아닌데 한 것처럼 예. 그렇게 일을 썼죠. 꾸몄고 또 이번 바로 이 대장동 초기 부국증권 그런 사건까지도 제외시키는 사건까지도 최재경이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양다리 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자기 이름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정말 수상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의리가 없는 사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최재경이가 모든 진실을 얘기하면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에 초기부터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 얘기를 않고 있다. 최재경 민정 전 수석이 저 연수원 동기고, 그다음 대구 사람을 잘 알고 하는데 사람 자체는 참 신중하고 뭐 진중하다 그래야 되나요? 능력도 있고 동기 중에서 중수부장 된 사람이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됐겠죠. 하는데 본인은 있죠. 이게 결국은 수사에서 밝혀진다. 내가 이야기해봤자 지금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마 그래서 그 검찰 출신 특유의 어떤 함구 작전, 검찰 출신들은 대체로 함구를 잘하더라고요. 네. 정치인들은 무슨 일 나면 벌써 부인부터 하고 이제 정치 탄압으로 몰고 나가는 게 특기인데 검찰 출신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최재경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네. 모르지만 자기가 가만히 있더라도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그 김병욱 의원 관련해도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 대화 상대가 그런 걸로 이제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재경 의원은 지금 무슨 생각인지 제가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지금 함구 작전으로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준다. 55 클럽에까지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받은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 50클럽 어떤 사람이 금덩이로 달라간다, 코인으로 달라간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박영수 아니면 최재경 아니겠냐 그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 뭐 제가 최재경 그 민정수석을 감싸려는 거는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좀 진중하고 이래서 그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밝혀지면 제가 그때 사과를 하겠지만 최재경 그 민정수석은 박영수 특검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박영수가 김만배 때 쫓아가서 김만배가 최재경하고 잘 알지 않냐 너 민정수석 빨리 올라가서 내가 특검 좀 하고 싶으니까 최재경한테 얘기 좀 해라. 특검은 결국 민정수석이 결정하는 건 아니냐. 어쨌든 김만배가 만났는지 그 후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박영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결국은 박영수가 특검이 됐죠. 국정농단 특검. 물론 그때는 박지원 국민의당 이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의 힘이 또 작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김만배가 또 최재경한테 민원해 갖고 된 것 아니냐는 또 이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제가 최재경 민정수석을 그렇게 잘 알고 함에도 만일에 이런 일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때까지 신뢰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참 저로서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본인이 중수부장 때 그 밑에서 중수 1과장인가 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재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의회 독재에 밀려가지고 고전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때도 그때는 뭐 수사가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박영수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입 딱 다물고 양쪽에다 줄 딱 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최재경 수석은 제가 볼 때는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뭐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고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자기 밑에 있던 중수 이과장이 어떤 그 대선 국면에서 공경을 맡고 있을 때 엄청나게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희생을 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진실을 얘기하셔야죠. 저기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경을 당할지 몰라도 중수부장까지 올라오고 민정수석까지 했던 진짜 그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총망받는 검사 아닙니까? 그럼요. 이러면은 명예를 걸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누가 믿든 안 믿든 그는 어떤 검사로서 검사란 게 정의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민정수석 될 때도 평이 좋았죠. 참 진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막바지 그렇게 민정수석을 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판단 미스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를 잘못돼가지고 탄핵 안 당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뭐 전혀 일면식도 없고 뭐 아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 행동 거지 자체는 그렇게 썩 탐탁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고 교수님 입장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